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NC소프트의 불소2 관련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3거래일째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장중에 4% 넘게 하락하기도 해서 3거래일 연계 계산해보면 한 5% 급락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63만 원까지도 내려갔습니다. 올해 한 2월, 3월만 하더라도 정말 100만 원을 돌파했던 NC소프트, 게임의 대장주인 NC소프트가 이렇게까지 주가가 하락하게 된 건 아무래도 26일 출시한 브레이드&소울2, 불소2가 흥행에 참패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게임주라는 거는 다른 섹터들과 다르게 섹터들은 보통 이제 같이 올라갔다 같이 빠졌다 이런 경향이 있는데 게임주는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대작 게임, 아무리 그러니까 흥행에 성공하는 게임이 나오면은 그 회사가 좀 주가가 오르고 나머지 회사가 주가가 좀 약하고 그래서 신작 모멘텀을 가장 중요하게 움직이는 그 섹터가 게임 섹터입니다. 사실 NC소프트의 주가는 사실 불소2라는 대작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 부분 지탱해준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 불소2가 사실 작년 초에 나온다 그랬다가 올해 1분기에 나온다 그랬다가 2분기에 나온다 그랬다가 결국 이제 8월 말에 나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주가를 좀 지지해줬다라고 하지만 이게 자꾸 출시가 지연되다 보니까 주가가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가 불소2의 어떤 출시가 확정되면서 한때 9%까지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이제 불소2의 출시를 하게 됐는데 이날 뭐 주가가 이제 15% 가까이 빠지고 그리고 지금 3거래일 연속 빠지면서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사실 불소2 같은 경우는 사전 예약을 한 사람만 한 76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0,0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좀 이용을 하더라. 막상 게임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뭐 서버가 헐렁하더라. 진짜 뭐 혼자 모스 잡고 있더라. 아이템 거래가 하나도 안 되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게임에서 그 매출 1위 정도를 한다 그러면은 한 하루 매출이 한 30억에서 50억 정도까지 벌곤 해요. 매출이 그 정도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 같은 경우에 6월 말에 출시가 돼서 7월 한 달 동안 거의 1,5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불소2도 최소한 30억, 많게는 한 5, 60억까지도 개장빨로 좀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고 한 10억대 초반 정도의 매출을 좀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추정치를 잇따라 낮추고 있는데요.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을 39,000원 정도 예상을 했다가 그 불소2의 흥행 참패를 보면서 3만 원으로 낮췄고 목표 주가도 102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44,000원에서 주당 순이익이요. 44,000원에서 3만 원으로 낮췄고 목표 주가는 109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굉장히 크게 낮췄죠. 이렇게 좀 낮췄습니다. 멀티플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현대차는 26배, 이베스트는 22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소2는 그 가격도 가격이지만 주가도 주가지만 그동안 누적됐던 NC의 과금 체계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지금 쏟아져 나오면서 온라인에서는 그 비난이 굉장히 좀 심하게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돈을 내고 한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유저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돈을 낸 사람이 조금 더 빨리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다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리니지 같은 게임에도 정말 돈 많이 쓰는 고래 형님들, 우리 핵과금러, 공룡 형님들은 진짜 그들만의 리그에서 굉장히 그 높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 형님들 따라서 이제 뭐 작은 형들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과금을 하지 않고 그냥 게임만 즐기는 그런 유저들도 계속 소소하게 아이템 거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일종의 좀 이제 그 돈에 따라서 자기들이 낸 만큼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나치게 과도하게 과금을 유도한다라는 불만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요. 불소2가 처음 나오고 나서 가장 유저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 연기 시스템입니다. 이게 게임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제 아예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것 같은데 연기는 일종의 이제 버프 같은 거예요. 이렇게 몬스터를 이렇게 잡으면 경험치를 더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 잡았을 때 금화를 더 준다거나 이런 건데 그러니까 연기를 내가 이제 기능을 썼다. 그러면 몬스터를 잡았을 때 경험치나 금화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효력이 좀 더 떨어지고 다시 구매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또 시즌권을 사게 되면 그 버프 효과가 좀 이렇게 계속 되게 되는데요. 이 연기 시스템이 가장 좀 말이 좀 많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비각인 아이템.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이 용어 자체가 조금 낯서실 것 같은데, 비각인 아이템이 뭐냐면은 이제 거래소에서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내가 이제 이렇게 뭐 몬스터를 잡았을 때 아이템이 나왔다. 그럼 그 아이템을 거래소에다 팔고 그거 가지고 뭔가 또 이렇게 거기서 게임의 재화를 받고 그거 가지고 이제 근근히 이게 유지를 하면서 내가 큰 돈을 게임에 쓰지 않지만 그래도 게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비각인 아이템을 연기를 만약에 내가 구매를 하지 않으면 비각인 아이템 자체를 이제 못 갖게 그 시스템이 설계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 이 시스템은 그 리니지 M에도 아인 하사드의 축복이라는 시스템이 이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게 아인 하사드가 아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아인을 하면 내가 경험치도 더 많이 얻고 뭐 저기서 게임의 재화도 좀 더 많이 얻고, 그리고 이제 그 좋은 아이템도 더 많이 갖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라 그러면은 일단 아인 같은 경우에는 푸시 알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우연이라도 뭐 그런 거를 좀 받아서 근근히 내가 뭐 돈을 안 냈으니까 돈을 많이 낸 사람처럼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얻지 못하더라도 운이 좋거나 하면은 근근히 아이템을 받아서 그걸 팔면서 이렇게 뭐 먹고 살 수는 있는 그런 체계였는데, 이 연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비각인 아이템 취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게임이 불가능할 정도의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처음에 다운로드는 무료라고 하지만 사실상 한 33,000원 정도의 돈을 꼭 내야만 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다는 게 좀 문제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더해서 NC 쪽에서는 이런 과금 체계에 대한 비판이 좀 나왔을 때, 이 리니지 M과 같은 아인 시스템이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게임이 나와보니까 아인이라는 이름의 그런 시스템은 없는데 거의 똑같은 이름의 연기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이걸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인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사실상 똑같은 연기가 있다는 것에 유저들이 굉장히 좀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리니지 M에서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 뭐 변신 이런 시스템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보니까 여기는 소울이라는 이름의 어떤 거기에 뭐 3가지 그 소울을 뭐 무기에 장착을 하고 이런 것에 또 과금을 하게 되는 이런 체계들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변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소울이 있고, 뭐 이렇게 아인이 없다라고 했는데 연기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 이게 지금 그동안 과금에 대한 불만들이 제기가 됐고 NC가 개선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상 브레이드 앤 소울은 그 리니지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고 거기에 대한 껍데기만 어떤 중세 어떤 판타지에서 무역으로 바꾼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좀 제기가 됐었던 겁니다. NC는 이제 불소2의 어떤 그 인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금방 개선을 했어요. 이제 연기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물러섰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그동안 그 전에 연기를 구매했던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모든 사람한테 연기를 주는 대신 그 전에 구매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더 얹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개선이 됐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아이템을 받아서 굴릴 수 있는 시스템은 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개선이 됐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고,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차피 그 게임이라는 거는 일종의 경쟁인데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플랫하게 다 같이 올라가고 거기에 돈을 지불한 사람은 더 플러스를 하기 때문에 뭐 사실상 뭐 그 이전의 시스템과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연기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오늘 이제 3일째가 된 겁니다. 사실 이 같은 반발은 그 NC의 과금 체계 그리고 리니지류의 어떤 게임 방식에 대한 비판이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제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불소 이전에 NC가 한 5월 달에 트릭스터 M이라는 게임을 출시를 했어요. 근데 리니지라 그러면 다들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처럼 뭔가 좀 되게 이제 하드코어한 과금, 진짜 막 수십억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고 수억 원을 쏟아붓는 사람이 있는 하드코어한 과금을 통해서 정말 그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게임,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수억 원을 가진 그 게임을 하던 사람들은 뭔가 이게 대외적으로 좀 과시도 할 수 있고 뭐 요런 식의 게임이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보자들이라든지 이렇게 돈을 좀 세게 질릴 수 없는 사람들은 리니지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트릭스터 M 같은 경우는 그 리니지의 어떤 하드코어한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2D의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들을 가지고 뭔가 게임이 출시가 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뭔가 리니지하고는 좀 다른 NC가 NC답지 않은 뭔가 어떤 게임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면서 이 게임에 접근을 했는데, 사실 트릭스터 M 같은 경우도 이제 평가가 그 리니지 M의 과금 시스템은 그대로 가지고 온
거기에 캐릭터만 2D에 좀 더 귀여운 이미지로 바뀌었을 뿐이지 여기서 뭐 진짜 껌껌이 뭐 하나 이렇게 뭔가 레벨업을 하려면 과금을 할 수밖에 없는, 돈을 계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유저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던 겁니다. 트릭스토엠 같은 경우도 사전 예약이 3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초기에 관심을 많이 모았었는데, 그리고 서비스 출시 하루 만에 인기 순위를 바로 1위를 찍을 정도로 인기를 많이 끌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리니지는 그래도 업데이트를 많이 하고 오래된 게임이라 완성도라도 높은데, 트릭스토엠은 리니지에다가 그냥 이름만, 얼굴만 바꾼 그런 모양의 과금체계, 어마어마한 과금체계는 그대로 가져갔고, 그리고 게임 출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버그도 굉장히 많은, 완성도도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트릭스토엠을 보면서 야, NC는 정말 구제불능인 회사구나 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트릭스토엠의 어떤 그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고, 순위도 10위권 밑으로 밀려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NC가 유저들의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금 시스템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수익 구조의 원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MMORPG 게임에서 상위 1%의 유저, 그러니까 가장 돈을 많이 쓰는 1%가 전체 매출의 한 9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상위 의존, 그러니까 매출은 상위 유저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진짜 공룡 같은 큰 형님들이 매출의 한 30-40%를 하고, 그리고 그거보다 좀 작은 형님들이 뭐 몇천만 원씩 쓰면서 30-40% 정도를 하고, 나머지 유저들은 사실 그렇게 숫자는 엄청나게 많지만 매출에 기여하는 측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유저들이 나도 좀 돈 적게 쓰면서 게임을 좀 하고 싶은데요 라는 반발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정말 그 상위 유저들이 반발이 없다면 NC소프트의 매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여러 사람들이 반발을 제기한다고 해도, 불만을 제기한다고 해도 NC 입장에서는 현재의 매출 구조와 과금 체계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NC 입장에서 이 슈퍼 과금러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일종의 어떤 해자를 구축을 했는데, 이 과금 체계를 확 낮춰서 이들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1분기에 있었던 이제 문양 사건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게임 내의 용어이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니지에는 문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어떤 무늬 같은 건데, 이걸 획득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어떤 능력이 좀 더, 캐릭터의 능력이 좀 강화되는 그런 어떤 그 일종의 게임 내의 레벨을 높이는 어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양이라는 거는 30단계를 거쳐서 문양 하나를 획득할 수 있고, 여러 개의 문양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 문양을 하나 획득하는데 돈이 거의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들 정도로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양을 획득하려고 하는 유저들은 진짜 어지간히 큰 돈을 쓰는, 정말 우리 큰 형님들, 진짜 고래 형님들, 공룡 형님들이 핵 과금러들이 이제 문양을 획득할 수 있는 일종의 미션이에요. 근데 이 문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핵 과금러들, 큰 손들이 어느 정도 획득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중간에 어중간한 과금러들은 이 문양에 대해서 거의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니지 쪽에서, NC 쪽에서는 이것의 진입장벽을 좀 낮춰서, 그러니까 이거를 따내기, 문양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을 좀 낮춰서, 그러니까 비용을 낮춘다는 거는 여기에 확률을 좀 더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냐? 확률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좀 더 그 확률을 높여주고 돈을 좀 적게 내고도 문양을 획득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개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양 하나를 획득할 때 아까 전에 4-5천만 원이 들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한 1,000만 원 이하로도 문양을 획득할 수 있게끔 시스템 개선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NC의 리니지 시스템에서 이런 일들이 뭐 처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게 처음에 앞서가는 핵과금러 큰 형님들이 이거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너무 큰 돈을 써야만 그걸 획득할 수 있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걸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앞서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앞서가고 나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좀 따라올 수 있게끔 약간 진입장벽을 낮추는, 과금을 조금 더 낮추는 이런 구조의 시스템 개선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근데 사실 과금러들도 크게 불만은 없었던 게, 뭐 이미 자기들은 앞서가 있고 뒤에가 전혀 안 따라오면 또 너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또 이제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어떤 서버 안에 팀원들 같이 이렇게 의사소통하고 와 형님 짱이에요 이뤄주는 동생들도 이렇게 함께 커가는 재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용인을 해주는 측면이 있었는데, 문양 사건에는 이게 너무나 한 번에 좀 이렇게 확 떨어지다 보니까 그 진짜 큰 손들이 좀 반발을 했던 겁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유저 중에 여포왕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진짜 이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발을 하면서 난 더 이상 과금하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보이는 유저들을 막
이렇게 PK, 죽여서 진짜 게임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NC 쪽에서는 바로 이에 대해서는 반응을 했는데요. 처음에 그 시스템을 바꿨던 것을 원복시키겠다. 그러니까 약간 진입장벽을 낮춰서 문양을 획득한 사람들로부터 이거 시스템을 다시 원복을 시키기 때문에 문양을 다시 뺏어가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그렇게 개설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를 문양 좀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좀 그러니까 현지를 조금 줄여도 된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돈을 내가 써서 문양을 획득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만이 좀 커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NC가 또 뭘 했냐면은 이거를 문양을 그러니까 돈을 써서 문양을 획득한 사람한테 문양을 뺏고 돌려주긴 하는데 현금으로는 못 돌려주겠다. 게임 내의 재화, 다이아로만 돌려주겠다라고 이제 라고 유저들한테 선언을 했던 거고, 유저들은 여기서 이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 그 문양을 받았던 과금러들도 그렇게 작은 과금러들은 아니에요. 거의 한 1,000만 원대 돈을 쓴 사람들이고, 이 형님들이 드디어 이제 그 NC의 과금 체계에 대해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트럭 시위를 해요. NC의 본사 앞에 가서 트럭을 설치해서 뭐 항의 문구를 쓰기도 하고, NC의 어디 야구를 할 때 야구장 앞에 가서도 이게 시위를 하고, 그 중에 또 한 유저는 한 1억 한 6천만 원 정도를 쓰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한 5천만 원 정도 보상을 받고서 1억 1천만 원을 못 받았다는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NC소프트 본사에 또 항의를 하러 갑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응대를 해주지 않고 하다 보니까 차량으로 NC 본사 앞에다가 이걸 막고, 이른바 길막을 한 거죠. 를 했던 일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NC 쪽에서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분이 어떤 게 나중에 경찰 수사를 어느 정도 받으면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저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한 거예요. 아니 시스템 개선으로 인해서 유저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입혀놓고서 여기에 대해서 따지러 간 사람한테 진짜 뭐 차라도 한 잔 주면서 어떤 간담회를 하지 못할 망정, 온 사람을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검찰에 송치가 되게 만드냐,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한 시위가 어떤 불만들이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NC 리니지의 유저들은 뭐라고 불렀냐면은 개돼지 해방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요. 그렇게 우리가 NC에다 돈을 퍼주고 여기다 과금을 하고 돈을 냈는데, 우리가 고작 이런 취급받을 거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여기다 돈을 내고 있었던 우리들은 개돼지다. 그러니까 우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개돼지 해방전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단을 겪고서 한 5월 달쯤 1분기 실적 발표를 해요. NC소프트가 이제 여기다 유저들하고 굉장히 좀, 유저들 중에서도 진짜 과금을 많이 하는 그런 형님들하고 린저씨들하고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에서도 질문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 유저들의 어떤 불매 운동이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냐라고 했을 때, 이때 그 NC소프트의 아야 실장은 노이즈는 있었지만 트래픽을 보면 영향이 없었다. 영향이 있었다면 행동을 취했을 텐데 일일 이용자 수, 트래픽에 영향이 없었다. 트래픽 지표가 안 좋았다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4주년 업데이트가 2분기 말이나 3분기가 되면 다시 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유저들에게 마음에 또 상처를 주게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시위를 해도 NC소프트 리니지 매출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거고, 그리고 리니지가 매출에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저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릴 것이다 라는 것들이 어떤 이 불소2의 흥행 참패와 결국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어떤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소2의 흥행 참패와 주가 하락을 그 불만이 있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렇게 항의를 했을 때 움직임이 없다가 불소2 흥행 참패 이후 주가가 하락하니까 여기서 좀 뭔가 그 연기 시스템을 개선하는 이런 움직임이 바로 나온 것에 대해서 불만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NC 쪽이 어떤 과금 체계를 바꿀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식의 어떤 과금 모델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장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를 대폭 하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목표 주가보다 현재 주가가 더 내려와 있거든요. 이쯤 되면은 뭔가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이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내려오면은 슬슬 하단에 도달한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어떤 몇몇 그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같이 싸져 있을 때 빨리 주서야 된다, 그러니까 줍줍 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저도 방송하기 전에 오늘 게임 순위를 좀 봤었는데, 불소가
순위가 굉장히 뒤에 막 10위권 밖에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게임 순위를 보니까 불소가 2위까지 좀 인기 순위에 올라와 있었고 매출에서도 한 5위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뭐 예상했던 대박, 한 30억을 넘어가는 매출 1위까지 올라가는 대박은 아닐지 몰라도 이 중박 정도 아니면은 진짜 대작 게임 수준의 어떤 레벨까지는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여요. 애플 순위도 지금 10위권 내로 안착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그 애널리스트들은 불소2에 대해서 워낙 크게 기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산정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향 조정을 하고 이제 하반기에 나온 리니지 W로 이제 기대를 옮길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일단 그 개인 투자자들,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주가가 충분히 내려와 있고 불소가 어마어마한 대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그 다시 순위를 올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연기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그러니까 무과금러들도 어느 정도는 게임을 할 수 있는 걸로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지금의 어떤 시장의 공방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6월 출시 이후에 계속 오딘이 1위를 하다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는 한 5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불소2의 출시를 앞두고 주가가 계속 하락을 보시면서 한 7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게 불소가 실패했다는 이제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가 한 3일째 오늘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리니지에 대한 그 과금 체계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고조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정도의 불만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리니지 1과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은 여전히 매출 상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4년, 2년 이런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높은 매출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불소2도 지금 이렇게 뭐 반발을 하고 첫날 흥행참패가 일어나긴 했지만 정말 그 NC가 이 체계를 바꿀 정도로 이거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불소2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리니지에다 왜 그렇게 그 큰형님들이 돈을 같이 쓸 수밖에 없는가는 사실 저는 그 매몰 비용의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기다 쏟아부은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 그리고 그 게임 안에서 내가 차지하는 위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안에서의 네트워크, 내가 지금 가서 이제 거들먹거릴 수도 있고 뭔가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이제 돈을 내고 있는 건데 사실 불소2라는 어떤 새로운 곳에서도 또 그것을 해야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에 그렇게 가는 것과 이미 돈을 많이 투자한 데에 과금하게 되는 그런 구조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금러들이 이쪽으로 결국 옮겨가야 될 텐데 NC가 불소2의 어떤 출시를 좀 미뤘던 이유도 우리나라의 과금을 그렇게까지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의 풀이 그렇게까지 넓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리니지 M, 리니지 2M에 있던 사람이 불소2로 옮겨가게 되면은 NC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이게 뭐 아랫돌 조삼모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출시를 좀 미루고 있었던 거로서도 볼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오딘이 여기다 출시를 하면서 리니지류의 게임인 오딘이 출시가 되고 리니지류의 게임인 제2의 나라가 출시가 되면서 여기서 매출을 가져가는 모습들을 보였을 때 여기서 NC는 그러면 리니지 M과 리니지 2M에 있던 사람들이 오딘으로 갔으니 이걸 다시 땡기기 위해서 불소를 출시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불소2가 그 오딘으로 갔던 사람들을 다시 끌어들일 것이냐 아니면 이전에는 다른 그 대안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리니지 M, 리니지 2M에만 머물러 있던 사람이 오딘을 이미 갔었고 불소를 보니까 야 별반 차이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오딘이라든지 제2의 나라에 머물러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리니지가 그동안 공고하게 구축했던 그 과금 체계와 거기에 어떤 그 생태계 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여기서 경쟁을 통해서 뭔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와는 좀 더 다른 판단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이때 좀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펄어비스가 이 불소2를 출시한 날 그 독일의 어떤 게임 박람회에서 도깨비라는 게임에 대해를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출시를 한 건 아니고 일종의 어떤 뭐 예고 영상 같은 걸 보여줬는데 굉장히 귀엽습니다. 주인공이 이제 도깨비를 막 잡으러 다니는 건데 정말 그 아기자기하게 귀엽게 막 돌아다니면서 뭐 뿅망치로 이렇게 뭘 잡기도 하고 주인공이 막 우산을 타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펄어비스 쪽에서는 이게 뭐 어른들 아저씨들만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아빠와 아이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도깨비를 보면 거기에 뭐 한국의 풍경들, 뭐 기와로 장식된 어떤 담벼락이라든지 아니면 음악도 케이팝의 어떤 발랄한 케이팝 이런 것들을 좀 이미지를 좀 주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참 재밌다. 그리고 폭력성, 선정성을 내세우지 않고도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메타버스, 우리가 로블록스 같은 거 보더라도 굉장히 좀 유치하게 보이는 게임들이 로블록스 안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런 메타버스화 될 수 있는, 그 안에서 뭔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다라는 뭔가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그 과금과 막 어마어마한 돈질과 여기서 막 치열하게 막 하는 그런 그 NC류의 게임을 보다가 폴어비스가 보여주고 있는 뭔가 좀 더 귀엽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뭔가 좀 대비가 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폴어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었던 게 있고, 여기에 펄어비스는 또 하반기에 검은 사막이 이제 그 중국의 진출, 검은 사막 모바일의 중국 진출 계획이 이제 그날 또 사전 예약을 통해서 그 시점에 발표가 됐어요. 불소2 나왔던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미 판호는 6월 달에 받았고, 그리고 이제 사전 예약을 모집하니까 하반기에는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에 출시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도깨비의 어떤 흥행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뭔가 NC에 비해서 착해 보이는 이미지, 그리고 검은 사막 모바일을 판호를 받았던 검은 사막 모바일이 사전 예약을 시작함으로써 하반기에는 출시가 되겠구나, 그러면 중국에서 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들이 모이면서 뭔가 이제 펄어비스의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좀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붉은 사막도 공개가 됐는데 연내 출시 예정이었던 거나 내년으로 좀 미뤄질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그 펄어비스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까지 악재라고 보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 검은 사막이 출시가 되면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붉은 사막에 또 이제 집중해서 하려 그러면 이거를 좀 매출을 분산시키거나 어떤 역량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자체가 그렇게 나쁘게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중국의 검은 사막 모바일이 이제 텐센트 계열에 있는 그 아이드림 스카이 쪽에서 이제 그 퍼블리싱을 하기로 했으니까, 배급을 하기로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검은 사막이 판호를 받을 때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그 리니지류의 그 사행성 높은 뽑기 있잖아요, 뽑기. 이런 부분들이 검은 사막에 없다는 점도 중국이 요새 뭐 사행성 얘기하고 뭐 세대 얘기하고 이럴 때 좀 높은 평가를 좀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진짜 그 검은 사막 모바일은 또 아직 그 출시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최대 게임 사이트인 17173에서 모바일 기대 순위가 3위에 오를 정도로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게임을 그렇게 선악구도로 볼 게 아니고 주식 투자를 할 때 선악구도로 보면 안 되는데, 딱 그 시점 8월 26일, 27일 요 시점에 맞물려서 뭔가 NC에 뭔가 좀 나쁜 이미지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NC와 뭔가 좀 착한 이미지로 승부로 박인돼 있던 펄어비스가 정말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게임 산업에 굉장히 좀 재밌는 좀 모습, 흥미진진하게 뭔가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주가가 떨어진 건 흥미진진하다고 보기엔 좀 어렵겠죠. 예, 어쨌든 뭐 이번에 그 불소2 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되게 그 게임 업계에서 굉장히 또 핫한 이슈였던 그 과금 체계 문제, 그리고 리니지류의 게임의 문제라는 것들이 좀 한 번에 좀 집중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게임 회사들이 유저들을 상대하는 것, 그리고 매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과금을 어떻게 매길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깊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불소2가 앞으로 이게 또 갑자기 매출이 막 늘어나고 뭐 해가지고 역시 이제 유저들의 반발은 반발이고 그 어떤 수익성을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또 다시 입증하게 될지, 아니면 유저들의 반발을 만약에 외면하게 됐을 때 그 모습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이게 뭔가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발견하게 될지는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좀 NC소프트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라 좀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웃으면서 얘기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게임 업계에서 일어난 이슈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발찌강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